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안 나올 재간이 없다. 이렇게 대망론이 띄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아마 여권 내에서의 최종 무대에 오를 두 사람은 유시민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아니겠느냐. 그 대결을 흥미롭게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탤런트십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글쎄 본인은 안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제가 많은 정치인, 저를 포함해서 봤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주라 하면서 팟캐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은 난 그게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이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게 저는 달갑지 않다라고 했는데, 근데 대권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래도 나 저 대권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대권 앞에서는 다 그 유혹을 느끼죠. 이낙연 아주 뭐 잠재적인 능력이 있죠.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고 친화력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결국 여권은 이낙연 대 유시민 대결로 갈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두 사람으로 좁혀질 텐데. 대선 출마 안 한다던 정치인 결국 다 하더라. 이 족집게 예언으로 유명한 두 분의 분석이 일치하던데요. 유시민 이사장, 김구식 교수님, 요즘 왜 이렇게 뜨는 겁니까? 이 여권의 기대를 언덕이 돼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임기 초반 이제 1년 반 좀 넘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차기 대권구들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조금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친노, 친문, 적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적통을 계승할 만한 좀 뚜렷한 후보가 지금 사실 형성이 돼 있지 않잖아요. 예컨대 이재명 지사, 그다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이렇게 다퉜고 경선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마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신문의 핵심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지금 김경수 지사를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정치적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는 조금 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좀 많고요. 그래서 다 보면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장관 됐었고 국회의원 됐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높은 인지도와 함께 또 예능 감각이 또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요즘에 변신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좀 깔깔한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푸근하고 유연한 또 분위기로 또 변신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 친문의 핵심이 다 동의할 만한 혈통적 그 개성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인지도와 순발력과 그다음에 경륜 이런 것들 따져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경우에는 친문의 적통을 잇는 유시민으로 후보를 내고 이 문재인 정부가 좀 불편해서 좀 나중에 지도가 떨어지면 비문 쪽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또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이낙연 지사, 이낙연 총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수겸장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 이른바 그 군들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많이 언론에 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자로 나설 팟캐스트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알릴레오라고 해서요. 결국 이제 여권은 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될지.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의 입을 막다 보면 이분이 정치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명백한 플랫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죠. 그리고 유시민 뭐 지금 현재 이사장이 워낙에 이제 방송으로서도 그 전에서도 사실은 팟캐스트나 뭐 가끔 강연에서 인기를 많이 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벌써 4,500명이 구독하시겠다고 신청했나요? 뭐 홍카콜라 같은 2,400명이요.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 같은 경우도 뭐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선 어떤 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동시에 어떤 대립구도를 세우면 또 이렇게 대립구도를 세우다 보면 흥행은 또 더 잘 되는 그런 상황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러나 저는 아직은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게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서려면 조금 더 있다가 나섰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섰다. 그러니까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쪽에 본인이 보시기에 너무 보수적인 어떤 목소리들만 강하니까 거기에 내가 맞서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좀 전력분 걸러내겠다는 얘기 쪽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정말로 진짜 정치적 의도를 가서 나선 거라면 진짜 글대로 저도 한 1년 있다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좀 이분이 워낙 입씨름으로 하면 이길 자가 없다라고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분하고요, 지금 총리도 상당히 앞으로 여권에서 차기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했었었는데요. 이낙연 총리의 지지도를 보면
이 정부 여권 다 떨어지는데 멀쩡하게 계속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보면은 굉장히 그 언변도 있으시고 원래 또 기자 출신이시죠. 네. 뭐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고 또 친화력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인사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원만하고 그런 점에서 네. 이제 현 여권에서 앞으로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야권에서는 또 황교안 총리는 본인이 뭐 대권 후보 나간다는 얘기도 없는데 네. 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양쪽에 전현직 총리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의사 관계없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수가 있고 네. 현재로서는 이낙연 총리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맞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분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네.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여론조사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네. 본인 이름 빼달라고 얘기한 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거든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을 여론조사에 지금 명단을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사실 앞서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권이죠. 진보 쪽에서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임기 초반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 다 총리 전현직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사실은 전현직 총리 출신들이 사실은 대권 후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본선에서 떨어진 분도 많지만 본선에 가서도 떨어진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저는 총리라고 하는 것 그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대선 후보까지 성공적으로 가서 진입하고 대선 본선까지 진입하는 경우는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의문을 좀 가지고 봐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네.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어떤 진보 색깔 이것을 좀 희석화시키는 데는 사실 좀 우클릭화된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낙연 총리가 네.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좀 온순하시고 유연한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 대안으로서 조금 계속 잠재력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 역시도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마지막 그 탄핵 시절에 총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대안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군이 부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고 안전한 그러니까 네. 안정감 있고 안전한 두 후보가 앞서서 1등을 좀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지속될지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을 앞으로 계속 살리는 분은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사저가 아방궁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북 문제만 잘 되면 다른 거 깽판 쳐도 된다라는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홍준표 전 대표였잖아요. 막다 보면 이 두 분이 계속 살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네.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감은 사실은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이나 한국당 지지자들이나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보수적인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계속 그 반감들을 키워나가고 확대 재생산하다 보면 네. 그것들에 맞춰가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를 그러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약간 중도 성향의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 네. 너무 진보 성향으로 이렇게 그 낙이 찍히지 않은 사람을 찾다 보면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대안으로 네. 계속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유시민 이사장이라면 적장자의 혈통으로 가고 문재인 정부가 만약 실패하면 온건하게 우클릭하고 좀 온순하면서 조금 이미지를 바꿀 수 탈색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대 쪽 불펜에서 풀스윙으로 요즘 몸 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조어, 이 말만 드는데 상당히 물이 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경무대라는 유행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어떤 말이 유행하는가? 경무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 무능한 대통령 줄인 것이 경무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시긴 합니다만은 나는 근본적으로 이 정부 경제 못 살린다고 봅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국민들한테 통계 수치로 현혹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기사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밤낮 주야로 데모만 하던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분이 요즘 이게 유튜브가 언론으로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경무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 말이 유행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처음 들었긴 했었습니다만 네. 한번 들으면 또 잊혀지지 않을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뭐 11만 명이 구독자가 넘어섰고 뭐 여태까지 본 사람은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보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히 맞고 이제 네. 홍준표 주택 그 전 대표의 계획 중에 하나는 미국 가서 배워오신 게 그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 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해도 트위터 하나를 가지고 다 문지르지 않았느냐. 나도 네. 그렇게 유튜브에서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무대란 말 하나 딱 귀에 꽂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예전부터도 탁월하셨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견제하고 어느 정도 조금 뭐 신중하자 이런 말씀까지는 가능한데 다 가짜다. 이전부터 다 위장이다. 이런 식의 말씀들. 남북 간의 관계도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 물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밖으로 커져나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작부터 좀 한계가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는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총을 쏘시는 형국과 마찬가지인데요. 자유한국당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도 거칠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 변호사님? 홍준표 전 대표 말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배신자 집단과 비겁자 집단, 네. 그 사람들이 연합한 게 자유한국당이다. 네. 그래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떳떳하게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유일하게 탄핵을 반대했다. 네. 예를 들어서 탄핵 그게 이제 반대한 걸로 추정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투표하러 가면 당당히 들어갔다 이 말이죠. 네. 뭐 단식을 하는데 투쟁하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정동영 의장이 굉장히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도대체 한 것이 뭐냐 비겁자들 아니냐 또 배신자들 아니냐 나는 그때 그래도 경남지사 하면서 반대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만이 이제 독야청청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나가려는 건 난 아직은 관심 없다. 새로 밖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뭐 해보겠다.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홍 대표만 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좀 어려운 입장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분이 후보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고 탄핵당해도 싸다고 말씀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당까지 제초제 다 뿌린 다음에 울뚝 서겠다. 혹시 당권은 별로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보를 보면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2월에 전당대회는 사실은 관심이 바뀔 수 있고요. 네. 오히려 더 큰 꿈, 그 2022년에 대선을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네. 지금 하는 행태나 정치적인 지금 전략 전술을 보면 트럼프식의 이른바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서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가지고 사실 워싱턴을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내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당연히 후보로 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온전히 자기 힘과 외곽에서 주는 적극적인 연료 지지층들을 잡아서 사실 네. 공화당 후보를 따냈고 그분 당선까지 가면서 사실은 지금 온 건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홍카콜라 이야기하면서 홍트럼프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낸다고 한다면 물론 뭐 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저는 아까 양질 변호사 말처럼 굉장히 열렬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대선에 나가면 네. 과반수를 이기고 절대 다수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네. 표의 확장성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성공한 것이냐 과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트럼프식 정치가 미국 정치를 완전히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또 대체적인 또 지배적인 또 관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만을 결집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이 정치적 자원을 동원할 때는 사실 파괴적인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홍준표 대표 스스로를 위해서도 사실 당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나 민주평화당 같은 야당 전체 진영을 봐서도 사실 야당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결국은 TV 홍카콜라를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여의도 바깥에서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홍 대표의 저 행태는 네. 시도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9일 만에 13만의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고정 팬층이 있다는 이야기이면 분명할 것 같은데요. 아까 아웃사이더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외곽에서 홍카콜라로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 힘을 확보한 뒤에 당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면 야 이러다가 우리 당이 접수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국당 측에서 좀 긴장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뭐 우리가 계속 바와 같이 아직도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홍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그 주장이 좀 지나치건 말건 하여튼 보수 그 유권자들의 그 속마음을 달래주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종편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키워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 포럼을 지금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17개 광역 그 지역에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부를.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당 조직 비슷한 건데 본인은 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위협까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외부에서 계속 위협적인 세력을 키우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를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이 두 분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권만 보면은요, 지금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 이른바 유튜브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 관심을 좀 세간에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지금 그 지지층들 결집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뭐 쓴소리를 계속 좀 퍼붓고 있는데 네. 저것이 실제로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군으로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지금 황교안 총리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지금 같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분들을 제치고 사실은 1위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준표식의 정치 행태가 네. 국민들한테 속 시원한 사이다를 줄 수는 일지언정 전체적인 표의 확산과 승리까지 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게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아마 보수 유권자들 판단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식의 막말과 트럼프식의 좌충우돌 돌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네.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의 저간 행태를 보면 어떨 때는 친박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것도 입에 올리기 힘든 단어를 써가면서 네. 또 어떨 때는 친박을 또 등에 업고 당권을 또 갖기도 하죠. 어떨 땐 비박을 또 배신자 집단으로 또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땐 비박을 또 필요할 때는 같이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꽃놀이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능수능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볼 때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의 지금 이런 정치 행태 이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 정치를 더욱더 역행적으로 좀 퇴화시키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 지지층에 계속 묻는 여론조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요. 요즘 10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왕자병도 있다라는 호평도 있었는데 속칭 맨땅에 헤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장을 찾아가겠다. 어떤 포석에 있는 걸까요?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종로에 출마를 위해서 2년 거주한 기간을 빼면 나머지 6년의 기간을 광중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라고 해도 그곳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취임을 하셨으니까 좋은 덕담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민생정당 또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정당 또 당내 계파가 사라진 정당 만들어 주십사 주문도 드리고 또 저도 적극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렇게 의원실을 찾아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당권 주자 행보인데 정작 전당대회 나가시나요? 라고 의원들이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간보기라는 호평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세를 낮추는 것 자체가 어찌 네. 보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좀 그 정말 번듯한 인물이며 뭐 네. 어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저 밑에 자막에도 아직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나오잖아요. 현재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명히 미래위원장인가를 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서울시장 이미지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깨고 나온 게 스킨십만 이렇게 낮은 자세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이번에 이제 광진을 나가겠다, 당협위원장 맡겠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김용태 사무총장이 딱 콕 집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좀 떠밀려서 나갔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쯤에 나와야 되는데 2월 전당대회 앞으로 2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 들어가지고 당권 도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다 알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만 빼고 다 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난 아직 모르겠다 하면 만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이렇게 어렵게 왜 찾아오셨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기운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벌써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진정성 극복 이런 게 이번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